네, 강프로입니다. HLB 봅니다. HLB가 4%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10만 원에 바짝 붙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 거기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HLB가 올해 들어서 그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상승세가 왜 나왔는지 그건 아실 겁니다.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 이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죠. 16일 날. 자, 그런데 이게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우리가 여기에만 딱 그 포커스를 맞춰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HLB는 지금 10조라는 벽을 넘었습니다. 원래 HLB는요. 10조라는 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HLB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약 개발 업체들, 그렇죠? 신생 바이오 업체들 기본적으로 매출이 확보되지 않은 그렇죠.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이쪽 기업들은 10조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서 뭐 라이센스 아웃하고 그 라이센스비를 받는 이런 쪽에서의 10조 이상 평가를 줄 수 없다. 그게 한국 시장에서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HLB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13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비교해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예요? 56조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어때요? 40조입니다. 40조.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10조를 넘는 기업, 바이오 중에서 10조를 아직 못 넘었었던 기업. 그쵸? 이 차이가 뭐가 있느냐? 10조를 못 넘었다는 건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 10조를 넘었다는 건 돈도 벌고 있다. 물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 어때요? 10조를 넘었죠. 10조를 넘었다는 건 이제 돈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일 날 발표가 되는 FDA의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확정 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자, 미래 가치를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떴을 때 가격은 먼저 올라가고 실적은 늦게 뜨니까 가격과 실적과의 괴리가 발생하죠. 그런 부분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조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조정 구간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이 조정 구간을 피해 가려면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이격 구간이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20일과 60일선의 이격도 자체가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근데 그게 16일 날 있는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진양곤 회장 피셜로 딱 볼게요. 9월 3일자로 맞춰져 있다. 9월 6일인가? 뭐 3일인가 6일인가 이 구간에 맞춰서 HLB의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즉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은 확신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확신하는 게 진양곤 회장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올라가려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들어온 돈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들어온 돈을 믿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가격을 맞춰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격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럼 가격을 맞추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여기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보시면 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모두 확인 과정을 거친 종목군들로만 매매가 진행된 결과입니다. 즉 신고가 종목만 매매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손실 부분이 쭉 있죠. 손실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종목군들로 한번 볼게요. 내용 보시면 자, VT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다 확인하고 매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 구간이 있습니다. 6%씩 이렇게 손절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5% 수익, 1% 수익 쭉 올라가서 9% 수익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5%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 강하죠. 뭐 재룡 산업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다 확인하고 매매하죠.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매수, 매도 몇 프로? 35%.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고 안 오고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와서 배우세요. 자, 내용 보시면
일진전기 시장가 매수 8시 59분 다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자, 일진전기 한번 보시죠. 일진전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이어간다.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이어간다. 금요일 날도 9% 상승했다. 이런 부분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신고가 종목.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1%, 13%, 7%. HLB도 한번 볼게요. HLB도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매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면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을 공략하는지 제가 다 공개했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HLB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HLB 그쵸? 13만 원까지 가면서 신고가. 근데 처음 신고가 맞는 건 12월 달. 그리고 나서 첫 번째 1월 달부터 매매 시작. 쭉 매매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이제는 확인 과정 구간에 있다. 근데 그 확인 과정에 대한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어요? 9월 달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6일 날 발표되는 5월 16일 날 발표되는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건부 승인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조정이 끝나는 부분, 그렇죠? 이격을 좁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죠? 여기 소통방 와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배우세요. 그렇죠? HLB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보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무료로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미래 가치는 뭐예요? FDA예요? 아니에요. 흑자 전환이에요. 흑자 전환. 뭐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분 이게 맞다 틀리다 뭐 가속 승인 이딴 거는 진짜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 가속 승인이든 뭐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흑자 전환. 흑자 전환. 올해 4분기 어려울 겁니다. 내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돼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규모는 2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자, 판매 허가 신청 나오고 판매가 들어갔을 때, 그쵸? 미국에는 직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원가율이죠. 원가율이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HLB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 경구제라는 데 있습니다. 경구제는 뭐예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완치 환자까지 중국에서는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이게 캄렐리주맙, 그렇죠? 병용요법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판매 허가 신청까지 들어간 건데 이 구간에서 나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 말고는 진짜 이거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가장 빠르니까. 아니 10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적자라니까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 가치가 어떤 식에서 이 발생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HLB가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HLB의 판매 허가 신청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4일 남았어요. 목요일 날 발표되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면서 뭐 재료가 끝, 재료 소멸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원래 기대감, 흑자 전환, 그렇죠? 10년도 넘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흑자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타점을 잡고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자.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HLB 지금 고가가 낮아지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